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올뉴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 해주시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초면이시죠? 다른 방송사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아, 스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인연입니다. 오픈만 스쳐줘.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였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현장에서 이 검찰 인사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점식 한국당 의원이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강행됐다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정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보직을 제청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내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사 발표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한 바도 있다라면서 본인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다. 근데 그런데도 이 총장이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제 저희도 이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고 네. 그 이 자리에서 홍익표 대변인은 항명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네. 썼고 네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네. 표현을 썼고 상당히 이제 표현이 수위가 높습니다.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추미애 장관하고 통화를 했던 이낙연 총리의 지시사항인데 네. 어떻게 됐냐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서 실행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도 이제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 뭐 윤석열 이른바 찍어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검찰정법 의견을 들어가 중요하거든요. 네.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 말 그대로 정말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법무부 내지 다른 쪽 의견이고 네. 검찰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 차이거든.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이 차이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의견을 들어서 5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수준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오라는데 왜 안 오고?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세요?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가서 예컨대 뭐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못 간다. 네. 그 절차에 뭐 괜히 협조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갔으면 뒷부분이 지금 문제가 안 되면 또 가면 제가 지금 좀 확인은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가서 몇 명 인사도 구제됐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컨대 가서 뭐 나 오른팔은 좀 살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의견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장소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결국은 그거는 항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 회의에 그렇죠. 해당이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의견을 왜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서 의견을 지금까지 제시하라고 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 따랐느냐 그게 이거잖아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게 괜히 절차에 협조하는 형국이 아니냐. 그래서 안 간 것 같은데 크게 실수를 한 상황으로 돼버린 게 아닌가. 아, 윤석열 총장이 실수했다. 예. 어. 가서 뭐라도 했었으면 예. 오히려 나을 건데 안 갔던 게 어쩌면 항명적인 요소로 보이는 거거든요. 공직기강의 요소로.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연출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지금 이에 대해서 인식차가 큰데요. 뭐 여당 같은 경우에 아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회의라고 못을 박았죠. 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은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이름이 쓰여 있는 현수막을 찢으면서 이번 검찰 인사가 폭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오늘 오전 11시 반에 또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항의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의원총회를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이거를 두고 워낙 해석이 갈리는 입장이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은 뭐 여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아까 오프닝에 잠깐 나왔지만 안재근 검찰국장 이번에 그 안태근. 안태근 검찰국장 이 파기환송 대구거를 두고 네.
이 문제와 이번에 이 검찰권에 대해서 이 인사권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행사한 거를 두고 연결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기 전에는 보수 쪽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나면서 역시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니까 추미애 장관도 처벌받아야 된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이번에 파기환송이 되고 나니까 일부 여권 인사나 일부 여권 지지자들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건 좀 이따 2부에서 저희가 토론할 거예요. 예, 근거로 쓰고 있는데 주제로. 토론하지만 저는 그거가 부적절하지 않나 이건 좀. 기자들이 그걸 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 사실 어떤 대법원 점에서? 판결이라는 거는 음. 아침에 보고 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아이고 저 인사가 저거 의견 안 돼. 직권남용 이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벌써 판결 그건- 선고기로 다 정해진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이게 무슨 뭐 아니, 뭐- 대법원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아니,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판결문 즉석 떡볶이도 아니고 그게 안 어떻게 됩니다. 하는 그거를 기자들은 몰라서 쓰는지 알고서 쓰는지 몰라도 괜히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소수이죠. 아무튼 자 다시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이제 핵심은 공직 기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었느냐, 의견에 그러니까 대립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또 뭔가 검찰총장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논점은 딱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결국 공직기강 회의라고 하는 게 여권의 이제 시각인 거고 네. 야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논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윤석열 총장은 입지가 넓어지는 걸까요? 좁아지는 걸까요? 좁아지죠. 거치 표명이 돼야 될 상황 같아요. 청와대는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그렇게까지 보세요? 저는 그리고 청와대는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신임을 뜻하는 건 아니다. 예, 일을 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청와대를 제외한 여당이나 좀 다르게 얘기하고 국무총리까지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청와대까지 같은 소리를 냈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청와대는 그래도 일을 해라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건 아마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어떤 논란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논점만 좀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뉴스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어제 본회의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이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봐야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하니 민주당이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본회의가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제외한 채 4+1 연합체가 다시 모여서 재석 151명을 간신히 모아서 어제 이제 원래 2시 예정이었는데 5시간 후인 7시 가까이 개의가 됐습니다. 그 묵혔던 민생법안 다 처리를 했고 다 했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이제 상정을 했고 네, 상정을 나왔고요. 했죠. 근데 처리는 안 했어요. 네, 처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자 바로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 발동이 안 됐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한국당이 아무도 안 들어와서 필리버스터가 돌아야 자동 뭘 하죠.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13일을 넘겼잖아요. 네, 13일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물론 뭐 저도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당과 야당이 계속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만약 한국당 등에서 추미애 장관 인사를 가지고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검경수사권 처리를 뒤로 밀어놓고 합의 처리가 예, 가능하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그 독소 조항이 뭐니 하면서 지금 서로 요구를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스톱이 걸리고 나니 아무래도 교수단체들 간에 협의를 안 하고 이대로 그대로 이 패스트 트랙 올라간 요 법안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미 급한 건 앞에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다른 거 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큼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뒀다. 조금 여지를 둔 게 의회, 아닌가. 의회 정신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마지막 합의 예의. 그거보다도 네. 국무총리 인준도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같은 날 13일날 남은 게 국무총리 표결, 네. 인준 표결, 임명동의 표결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유치원 3법 세 개 네. 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마 좀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남겨둔 것 같아요. 일부러 13일날 그때까지 어느 원내대표나 이런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협상이 네.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날치기 통과의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음.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뒤로 미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지원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는 13일에 이제 그 세 건, 네. 임명동의 안건, 네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 하는데
순위를 어떻게 매길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13일에 뭐부터 처리하려고 그게 할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 근데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가 이것도 걸려 있는 신청됐어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뒤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되느냐, 임명동의안이 먼저 그러니까 처리되느냐. 근데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이 형사소송법을 먼저 바로 표결을 상정이 될 하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총리 어떤 임명동의 표결에 표결. 들어갈 표결로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게 하겠죠. 네. 순상으로는 13일에 나와요 결과. 네, 그럼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자신하시죠? 아 근데 바꿀 수는 있죠. 의장이 하는 오, 거니까. 이게 또 여지를 이렇게 바꿀 남기시면.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근데 한국당이 들어올까요? 근데 13일에?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로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지금 그 희망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주말 사이라도 네. 이것이 좀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한국당이 뭐 검찰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뭐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검찰 요구하는 조항들이. 그나마 이견차가 제일 좁은 게 이 예, 문제라. 거의 합의는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뭔가 얻으려면 음. 마지막이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4+1 효력을 봤어요. 들어든 말든 알아서 다 처리됩니다. 네. 마지막에라도 뭐를 얻기 위해서라도 뭐 유치원 3법이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뭔가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도 못 얻고 돌아가는 국회가 돼버린다. 이번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어떤 유치원 3법을 어떤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죠. 뭐 뭐라도 조정이라도 좀 하는 게 뭐라도. 실리를 그러니까 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근데 여기서 또 유치원 3법도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판단이 됐으면 사실 그 이전에 먼저 들어왔어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테이블에서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강경 대응하겠다고 또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주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 저는 그러게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네. 서울고법에서는 이 지난해 10월에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 그걸 다음 공판일인 오는 17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삼성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과 독립해서 외부에 설치가 되고 7개 계열사의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최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구상인데요. 네. 일단 이달 말에 이제 계열사들은 이 준법감시위원회 감시를 받고 따른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사회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그 김지영 위원장이죠. 네. 전 대법관 네.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을 했다. 네.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기업이에요. 그게 뭐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 약속이라는 사기업 약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사기업이라고 지금 성격 규정하신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수가 마음만 먹으면 준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법할 수 있죠. 근데 센터 굳이 없어도. 그러면 감시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총수가 결심하고 준법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논리가 너무 단순한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너무 맞죠. 명쾌한데 당연한 게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좀 대국민 약속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다 번번이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전례를 보면 이제 엑스파일 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유야무야 사라졌고요. 아, 그랬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비자금 사태가 터졌을 때도 뭐 이건희 전 회장이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또 복귀를 다시 했죠. 네. 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미래전략실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그와 비스무리한 TF가 다시 새로 꾸려지게 되면서 있으나 마나한 조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금속노조에서도 그렇고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나 진보 쪽 인사들은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하겠느냐, 사실상 병풍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풍이냐 가림막이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사회이사만 못 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 예. 사회이사 제도가 또 있죠. 사회에서 다 있어요. 예. 그건 사회이사는 사실은 이사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하고 네. 오히려 그게 준법 감시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예. 이거는 밖에 있고요. 네. 총수가 아니, 그만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하라는데 예. 고발하겠습니까? 네.
잘못했는데요. 고발하겠. 말은 좀 쉽지만 이게 적정하게 나중에 효율적으로 쓰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재판 관련돼서만 저는 자꾸 그래 보입니다. 판결 선고 앞두고 이제 파기환송돼 가지고 네.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양형을 어떤 고려한 판사님이 또 그 얘기했어요.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 그랬나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그 심리 중에 예, 심리 중에서요. 아이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아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비슷한 취지로 네,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실효적 준법 감시를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고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이만큼 때문에 성실하겠다. 오. 총수의 의지보다는 판사의 의지가 좀 강했다. 아 그래요? 약간 그렇게 등떠밀려 봐도 한 거죠. 그렇게 네.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그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면 안 되고요. 아니, 예, 죄송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선례를 만들면 맞습니다. 좋고. 그러면 현장 접근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장 접근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공장 바닥 뜯어갖고 증거 숨긴 적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 때 예. 말이죠. 네, 네, 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그 사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후에 생기고 났을 때 이에 대해서 예. 준법감시센터가 어쨌든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김지영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으로 하면서 자기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뭐 확약 받은 게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너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초를 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워낙 좀 전례가 많다 보니까요. 이게 예, 좀 예. 신뢰가 확 안 가는 거죠. 사실 명확하게 할 거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하면은 무노조 원칙 깨겠다. 무노조 경영 더 이상 하지 않고 노조 다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딱 선언만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이 무노조 경영만 하던 거라도 뭐 공식적으로 어느 매체는 폐지를 했니 안 했니라고 해석이 좀 여지를 남겨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치 뭐랄까요? 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반성을 한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해지는 건 이건데요. 그 파기환송심 선고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공판이 17일 17일 잡혀 있거든요. 네. 아마 곧 될 것 같긴 해요. 아 거의, 선고는 예, 선고는 되는데 예. 재판부 변경 때문에 그 전에 될지 2월 이후에 될지는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칭 화장실의 법칙이라고 하세요. 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 하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고의 법칙이 어떻게 그러니까 작동이 되느냐도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두 분의 진단에 따르면 선고 전의 모습과 선고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 저는 뭐 변호사 입장에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제 삼성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 의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예.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합니다. 선고 직전 직후가 어떻게 바뀔지 그 준법감시제도 센터가 직후에도 잘 유지가 되는지. 근데 사실 뭐 우리 봐야 계기와 될것 같습니다. 동기가 설령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잘만 된다면요.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박수 쳐줄 수 있죠. 바로 그거죠. 예.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근데 과연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네. 핵심 문제는 또 이거라고. 계속 재판 받아야 되고 한 번씩 문제되면 또 재판 받아야 되고. 아,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총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판결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좀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삼성이 굉장히 좀 뻔뻔한 태도를 많이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 이 관련해 가지고 그 페이스북 등 SNS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홍보 만화 같은 게 올랐어요. 삼성 쪽에서 그린. 아, 그러면 그랬나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는 그냥 가만히 할 일을 한 건데 주변에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아 예. 또 하나의 약속 영화 개봉했을 때도 그때 블로그 통해 가지고 홍보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자신들도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라는 식으로 굉장히 여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거에 비하면 네. 이것도 사실 그 이후에 판결이 좀 나오고 나서 좀 바뀌었는데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성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은 박수를 한번 쳐주고 지켜봐도 괜찮지 네, 않을까. 박수 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제가 좀 일단 좀 지켜봅시다. 터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변호사님은 조금 더 남아 계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